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느새, 아, 아직 선물 4월 30일은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이 4월하고도 29일, 거래일로 봐서 벌써 4월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뭐, 이러다가, 한 사이에 5월의 마지막 되고, 6월의 마지막 되고, 그러다가, 10월의 마지막 밤, 잊혀진 계절을 불러야 되는 그런 날이 오면서, 이러다가 1년이 더 지나가 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4월을 하고도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6원이나 떨어지면서, 어제 1270원 넘어섰더니, 오늘은 갑자기 와장창 빠져가지고 1255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와장창 떨어지고,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와장창 떨어지고, 코스피는, 그죠? 코스피는 와장창 올랐고요. 더더구나 오늘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갔던 것이 삼성전자, 그죠? 하이닉스, 뭐 이런 소위 대형주들이 뭐 네이버, SDI,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오르면서 혹시 바닥 아닌가? 우리가 주가가 항상 반등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 빠지죠. 어제가 바닥이었나? 어제 팔지 말고 오늘 사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닥 아니었을까? 바닥인지 아닌지 압니까? 모릅니다. 바닥일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지고 인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은 아니고 오늘이 바로 언제냐니까 4월 29일 바로 뭡니까? 월말이기 때문입니다. 월말이면은 기업들이 소위 4월 수출 실적을 잡을 때, 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수출 실적을 잡을 때, 4월 달에 수출한 거, 4월, 그리고 달을 넘겨가지고 5월 달에 수출한 거, 소위 이제 월말의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죠? 월말이 되면은, 내고라고 뭡니까? 수출 대전을, 은행에다가 매도하는 이 내고 물량이 월말에 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월말만 되면은 환율이 달러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딜러로서 몇십 년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 경험할 때마다 매달 반복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월말만 되면은 달러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진 것은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6원이나 빠진 것은 이거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좀 밀리긴 했고, 그죠? 그다음에 달러 엔도 그렇고, 달러 위안화도 그렇고 약간씩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위안화도 조금씩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6원씩 빠진 것은 이거는 주식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외국인들 매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월말 효과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헷갈리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 월말 효과로 달러 원화 환율이 왕창 빠졌는데 그럼 5월 달 들어서서 5월 며칠이야? 5월 1일 날은 안타깝게도 메이데이 못 놀죠, 그죠? 일요일이니까. 5월 2일 월요일 날, 5월 2일 월요일 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될 거냐? 아무도 모르긴 몰라도 다시 16원이나 다시 반등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하튼 간에 오늘 외국인들은 오늘 그래도 계속 이때까지 매도하다가 좀 그래도 130억이긴 합니다만은 많이 매수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130억이나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서 꽤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모습이어서 이게 조금 눈에 띄네요. 그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상당히 많이 샀다는 건데 기관들은 현물을 매수했습니다만은 선물을 매도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기관들이 매수는 다 뭡니까? 그냥 프로그램 매수죠. 그죠?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수물 간의 차익을 따지는, 그죠? 차익을 챙기려는 그런 거래였으니까 이거는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한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다만, 외국인들이 뭡니까? 선물에서 매수한 게 좀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시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무슨 그 팩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여전히 차트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하다. 그래서 반등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가가 이 구름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구름 근처까지 가려는, 그죠? 구름 근처까지 반등하려는, 소위, 내가 설명하기 쉬운 말로,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그런 과정에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싶고요. 또는 파동으로 말하더라도 나중에 파동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동으로 보더라도 이게 혹시 우리가 말하는 5-2 파동이 아닌가, 5-2번 파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시가총액 상승부터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오른 것은요, 원래 얼핏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기술적 분석 기법 중에 그 컨트러리 오피니언이란 기법이 있습니다. 컨트러리 오피니언,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뭡니까? 반대 의견 기법입니다. 반대 의견 기법이 뭐냐니까, 예를 들어 머저리티가 시장의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대다수가 하면 거기가 바닥이다 이거죠. 바닥이다. 그러니까 그래야 대부분이, 모든 주식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가가 올라간다, 상승을 이야기할 때, 상승을 말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꼭지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의 대다수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라 라고 하는 게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 기법. 그러니까 시장의 대다수의 의견. 항상 우리가 그 주식 격언 중에 그 주가는 뭡니까? 절망 속에서 상승하고, 그죠? 환호 속에서, 기쁨 속에서 꼭지를 만들고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가 바닥이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시장 맛이 간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 할 때가 그때가 바닥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가가 오른다 할 때 그때가 꼭지다 라고 하는 게 컨트러리 오피니언이에요. 제가 컨트러리 오피니언을 주장하면서 지금이 바닥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컨트러리 오피니언에서는 결국은 뭐냐니까, 반대 의견 기법이라는 이야기는 무의 반대 의견입니까? 대다수의 의견과, 그죠? 대다수의 의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라. 이 대다수의 의견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대다수의 의견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아노? 이래 볼 때 주로 어디를 보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사 리포트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대다수를 어떻게 보느냐니까, 통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예가, 예를 들어서 일간신문을 보는 거죠. 일간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는 거예요. 일간신문이라는 것은 경제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일간신문에는 세상에 신문에 실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국회도 이야기해야지, 검수완박도 이야기해야지, 지방자치선거도 이야기해야지, 임기 얼마 남은 문 대통령도 이야기해야지, 할 이야기가 스포츠, 야구도 이야기해야지, 온갖 신문에 낼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없이 낼 게 많은 일간신문의 헤드라인에 주가 폭락.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때가 바닥이라는 이야기야. 왜? 웬만하면은 일간신문에 워낙 실게 많으니까 웬만하면은 주식시장 이야기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일간신문의 톱 헤드라인에 주가가 폭락이라는 기사가 나올 만하면은 주가가 정말 떨어지고 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주가 폭락이라는 게 경제지가 아니고 일간지에
한겨레 신문에 같은 탑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때가 뭡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뭡니까? 그때가 바닥이라는 이야기야. 이 말씀을 왜 하느냐니까, 오늘 어떤 일간신문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를 안 했는데, 6만전자, 어제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6만전자 지하실로 처박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가 오늘 아침 신문이죠.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6만전자였는데 6만전자뿐만 아니고 6만전자가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빠져가지고 지하실로 처박혔다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실렸어요. 어디에? 경제지가 아니고 종합 일간지에.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 의견 기법 중에서 대다수의 의견을 반대 방향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네. 예전에 10만 전자 하던 게 9만 전자 하더니 어느새 8만 전자 하더니 지금 6만 전자 하더니 어제는 6만 6천 전자, 6만 5천 전자까지 잡았겠다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반등할 만하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제가 얼핏 했습니다. 오늘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덕택에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가 바닥이고 지금부터 사라, 지금부터 이제 있는 돈 다 틀어 모아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때려 넣어라 하는 이야기는 이때까지 제 주장으로 보아서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환율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달러의 상승세가 끝난 것도 아니고 라고 판단하기 아직은 너무나 이르고, 우리는 하루하루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오른다 떨어진다 바닥에다 꽂히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뭘 찾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증을 찾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증을 찾습니다. 어떤 물증? 뭐 기준선을 무너뜨린다거나 구름을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 RSI라거나 뭔가 물증이 있어야 추세의 바뀌는 걸 바라는 거지. 그런 게 없다면은 주가가 오르면은 항상 오를 것 같고 주가가 내리면은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걸 가지고 바닥이나 꼭지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자, 라는 말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죠. 지수 봅니다. 지수, 오늘 꽤 올랐죠. 그죠?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 지수가 올랐습니다만은, 거기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물증, 물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매수하라는 물증이 나타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죠? 기준선 걸려있고, 후행스팬하기도 멀었고, 구름 넘어서지 못했고,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에 항상 우리가 맨날 구름 지나서 보다시피 구름 밑으로 내려오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도 현재의 오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크게 올랐다 그래가 예를 들어서 이게 RSI가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하면은 RSI가 바닥에서 돌아섰거나 하느냐, 그래서 이게 매수다라고 말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RSI가 오늘 뭐 이밖에 안 되니까 여기군요. RSI가 오늘 RSI가 49니까 RSI 30m 아니니까 매수신호, RSI에서 매수신호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기준선을 넘긴 것도 아니고 구행선편을 넘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며칠 동안 주가가 빠졌으니까 에 따르는 반발 매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파동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파동 우리가 4라고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4번 파동은 되게 삼각형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번 파동했을 때 우리가 보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A로 보고 B로 보고 C로 해서 4 끝, 지금부터가 5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방법도 있고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5라고 보려니까 여기가 5의 1이 되고 여기가 5의 2가 되고, 그죠? 여기가 아니면 여기 5의 1인가요? 여기가 5의 2고 여기 5의 3이고 여기 5의 4로 보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은 야호님 좀 빨리 눈에 안 보입니다. 계시는군요. 야호님 말씀처럼 이렇게 익스펜딩으로 선물해서 익스펜딩으로 4라고 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그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죠. 4번 파동이라고 본다면 트라이앵글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고 트라이앵글
이라면 여기까지가 A,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B. 그죠? 여기까지가 C, 여기까지가 D, 여기까지가 E가 아니겠냐. 그래서 A, B, C, D, E에서 A, B, C, D, 아이고, 거꾸로 잘못 그랬다. A, B, C, D, E, 여기가 E고요. 여기가 E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제 하락 파동이 5번 파동이 시작된 거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여기가 5번 파동의 출발점, 제가 E라고 지금 열심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낙서하고 있는 여기가 소위 A, B, C, D, E로서 여기가 4끝, 여기가 4끝, 여기가 E니까 끝. 그 다음에 여기가 5의 1, 지금이 5의 2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이 맞으려면 이 주장이 틀리려면 하는 이게 인정이 엉터리다. 5-2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1번 파동하고 2번 파동, 3번 파동의 법칙에서 2번 파동의 바닥은 1번 파동의 출발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2번 파동의 바닥은 1번 파동 바닥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우리가 출발점으로 본다면, 여기가 1로 보고, 여기를 2로 본다면, 이 2번 파동이라면, 2번 파동은 요거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그죠? 2750 정도 됩니다만은, 2750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아니죠. 그죠? 뭔가 파동을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오늘의 반등을 끝으로 다시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일목이론으로도 맞고, 삼각형으로도 맞고,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맞고, 등등으로 여러 가지가 그럴싸하게 맞아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항상,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우리는 혹시 내 생각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여전히 이걸 4번 파동으로 보고 있고, 4번 파동 끝났고, 이제 뭡니까? 이제 5라고 보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4번 파동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에 뭔가 아직까지 상승 파동이 아니다. 상승 아니다. 아직까지 한 번에 더 조정이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우리의 신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하시라. 우리의 생각이 항상 맞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틀렸을 때 아니구나 그러다가 뒤늦게나마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수뿐만 아니고 종목이고는 마찬가지고요. 그죠? 우리가 종목을 거래할 때 이거 올라갔다 샀는데 그게 아니다. 떨어지고 있네. 틀렸구나.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틀렸다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처럼 좋은 종목이 어디 있어 올라갈 거야 라고 계속 버텨. 존경하는 마음으로 버텨. 이런 것처럼 바보된 짓은 없다고 제가 주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생각이 틀렸을 때의 플랜 B를 가져가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틀렸다.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후행스펀 넘어가면 틀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더 확실하게는 구름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거라도 5의 1로 보고 5의 2로 본다면 그 예상이 틀리기 위해서는 요 2500, 2750 을 넘어서면은 틀렸구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는 저는 다시 말해서 마우스로 찍고 있는 이 점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00% 양보해서 설령 이걸 넘어설지라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삼각형 바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죠? 삼각형 바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반등한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기는 구름을 넘기기 전까지는 그죠? 구름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아직은 틀렸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보수적인 상태에서 주식 물량을 오히려 늘려가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여가자는 측면을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코스닥도 그야말로 어떻게 본다면 기사회생했죠. 여기서. 그죠? 구름이 하단에서 아슬아슬하게 기사회생했습니다. 그죠? 아슬아슬하게 바닥에서 구름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긴 합니다. 잠깐만.
고점, 저점, 어디를, 고점 돌파하는 거죠. 그죠? 고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요 고점을 돌파하는, 장중 고점이죠. 그죠? 5 그러니까 이게 1,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그거요. 다시. 이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를 갖다가 요게 이제 5라고 보고, 2라고 보겠죠. 2, 그죠? 2. 그래서 2에서 4, 여기까지가 C이고, D이고, 여기가 이 파동이고, 따라서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요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고점이에요, 고점. 요렇게 지금 이날 만들어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요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 점을 넘어서는 순간이죠. 틀렸구나. 찍어볼까요? 얼마입니까? 2737이네요. 2737입니다. 2737. 그러니까, 요게 2737을 넘어서면, 이게 5의 1이고 5의 2라는 시나리오는 틀렸구나. 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5-2, 5-1이고 5-2라는 시나리오가 2737을 틀렸다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죠. 조정 파동이 참 어려운 게, 조정 파동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게 파동이라는 게 정형화된 게 없어요.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앵글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트라이앵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익스펜딩으로 이렇게 된 것도 트라이앵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플랫이고 이것도 플랫이고, 그죠? 지그재그도 이것도 지그재그고 이것도 지그재그고, 또는 지그재그가 ABC 파동이 끝난 다음에 X 파동이 하나 있고, 이 복합 지그재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수많은 변형과 이상한, 수많은 변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형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 파동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를 A로 보고, 그죠? A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B로 보고, 여기를 C로 보고, 여기를 D로 보고, 여기를 E로 보고, 그래서 여기가 아까 27이었던가요? 까지가 꼭지고 지금부터 내려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더 올라가면 이 이론 틀렸다. 5-1이고 5-2한 게 틀렸다. 그럼 계속 올라가느냐? 그거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E이고 이렇게 간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엘리트 파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항상 말씀드리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C 다음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C까지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D라고 하는 게 여기인지, 아니면 여기가 D이고 여기가 E까지 왔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언제 합니까? 나중에 주가가 좀 더 진행해 보면은 그때가 2였구나. 그때가 2번 파동이었구나. 가 될 수밖에 없으니, 항상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다가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일목을 붙여가지고, 그래도 구름인지 아닌지, 후행스핀이 넘어간지 안 나갔는지, 구름 받고 나간지 안 나갔는지를 가지고, 그나마 좀 더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저는 반등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두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레벨, 말씀드렸듯이 2727이 넘어가 버리면 2737이군요. 2737을 넘어가 버리면 틀렸지 않나?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넥스트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레벨이 이거 레벨이 돼요. 그죠? 2750이죠. 2789이죠. 2769.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이거마저 넘어가 버리면, 요거마저 넘어가 버리면, 여기 만약에 요거를 넘어가 버리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A, B, C, D, E라는 아이디어는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요 레벨마저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 삼각형이라는 게 아래로 이렇게 좁혀져야 되는데, 요 레벨마저 넘어가 버린다면, 뭡니까? A, B, C, D, E라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때는 심각하게
플랜 B를 가동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벌써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요점과 2737과 요점과 벌써 잊어먹었다. 27 얼마였죠 아까? 2769 그렇죠. 2769를 일단은 살펴보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달러의 원화 환율은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만은 왕창 떨어졌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이거는 월말 효과 때문이고요. 그죠? 월말 효과 때문이고 그 다음에 굳이 말한다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갭이 나타났으니까 요 갭이 있잖아요.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RSI도 보다시피 이제 7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당의 조정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약간은 좀 더 조정을 보이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274원을 꼭지라고 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뭡니까? 달러 인덱스의 분위기는 여전히 끝간데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 RSI가 70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얘가 아직까지 조정을 보일 거라고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성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력이 되고 있는 뭡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위안화 장중에는 어제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고 6.65까지 갔다가 좀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스닥이고 어디 갔나?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월봉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130, 어제는 130 넘어가지고 131까지 갔다가 오늘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다가 꼭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갔다가 조정받고 갔다가 조정받는 와중에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달러 대 원화 화들도 갔다가 조정받고 갔다가 조정받는 일환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추세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추세나 달러 대 위안화의 추세나 달러 대 엔화의 추세는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근본적으로 상승세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한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유로를 한번 볼까요? 유로 통화에서 유로를 한번 보면요. 이 유로입니다. 유로. 유로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죠? 유로는 지금 1.04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유로화의 환율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그 표시 방법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1달러가 1,000원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죠? 1달러 1,000원 표시하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달러 1,000원 하다가 1,200원 되면 환율이 오르면 옛날에는 달러 사는데 1,000원 필요했는데 지금은 1달러 사는 1,200원이 필요하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유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관습이 1유로는 1.3달러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1유로가 1.3달러였다가 환율이 1.2달러가 되면 유로화의 환율이 떨어지면 유로가 어떻게 된 거야? 약세로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차트에서는 차트 그래프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처럼 유로 환율에는 이 값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유로가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화가 약세란 말은 달러가 강세란 말이고 마찬가지로 유로가 약세란 말도 달러가 강세란 말이니 지금 현재 유로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은 뭐가 강세란 이야기예요? 달러가 이러나 저러나 강세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유로는 계속 약세예요. 유로가 약세는 무슨 말이야? 달러가 강세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로가 왜 약세입니까? 뭡니까? 러시아에서, 그죠? 응?
러시아에서 원유도 끊고, 그 다음에 가스도 끊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도 끊고 가스도 끊다 보니까 유럽의 경제란이 오지 않겠냐. 그 원유값 급등하고 가스값 급등하는 바람에 그게 유로화의 약세를 유발하고 있고, 유로화 약세가 되는 거니까 달러가 강세되는데, 보다시피 차트상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약세해죠. 그죠? 뭐 우리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쨌든 간에 달러는 강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 우리나라 결국은 유로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 오늘 하루 올랐습니다만은 아직은 달러가 뭡니까? 강세,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거로 보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냐 라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 시장에서 어제 반등했죠. 그죠?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등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이게 그려놨잖아요. 아예 이게 제가 어제 그린 그림이죠. 그죠? 어제 짝대기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름과의 이격이 간격이 벌어지면은 항상 대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름 밖으로 나올 때 바로 처박히지 않고 구름 근처로 되돌아가려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구름이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는 바로 다시 제갈길을 간다. 그러니까 어제 그려놓던 그대로 오늘은 빵 올랐고요. 물론 좀 이대로 가겠습니까? 하루 더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틀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나왔다가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죠. 구름 밖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그죠?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인데, 모든 것이 다 100%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다가 구름에 쑥 들어간 놈도 있어요. 그러면 걔는 맛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무조건 구름 나오면 무조건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무조건이라고 말하기는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구름 밖으로 나오면 구름이 어떤가 테스트해보고 가더라. 이 과정이 있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눌림목. 하락세도 마찬가지로 나왔다가 이렇게 되더라. 요 눌림목이 마찬가지로 항상 나타났는데, 나스닥의 경우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의 경우도 그렇고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현사 주장하는 바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올랐다 그래서 바닥을 말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고요. 상하이 지수는 사흘째 올랐습니다. 그렇죠? 워낙 많이 떨어졌고요. 구름에서 쉽게 말해서 구름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좁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격. 그죠? 이격. 그러니까 구름과의 간격이 많이 벌어진다면 항상 그렇죠. 벌어지면은 좁히고, 그죠? 이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고, 또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고, 다시 간격이 또 벌어지면은 좁히고, 또 벌어지면은 좁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구름을 넘어서면은 이 하락세 끝 상승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졌다가 좁혔다가 벌어졌다 좁혔다 하는 일을 반복하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다. 상승세인지 아닌지 어찌 않아. 그거는 얘가 기준선을 넘겨보면 기준선 넘겼네. 좀 사볼까? 그러나 아직은 후행 스팬의 캔들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아니죠. 그죠? 이 물질이 뭐 맨날 하는 물정이고. 그래서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단계를 1번 주가가 돌아서고, 그죠? 두 번째로 전환선이 돌아서고, 세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교차하고, 네 번째로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고, 여섯 번째로 후행 스팬이, 그죠? 캔들을 넘어서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 이제 올라가는구나. 근데 뭐 1번, 2번 단계만 거치고 다시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3번까지 경우 거치면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4번까지 돌다가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라 하락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 거치면 그때는 안심하고 이제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주가가 돌아서는 것밖에 없죠. 1번 단계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전환선도 돌아서지 않았고요. 두 개가 만나지도 않았고요. 고양선배도 만나지도 않았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기준선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당장 1번 단계에 불과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여기를 바닥이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상승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물증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자. 그런 말입니다. 강화지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WTI는 뭐 구행석변에 걸려가지고 제가 낙서해 놓은 구행석변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버벅거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은 점점점 뭡니까? 이제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죠? 멀어지고 있죠. 자, 이런 정도입니다. 시장은 오늘 올랐으나 똑같은 이야기. 올랐으나 올랐다 그래가지고 강불해가지고 어제가 바닥이구나. 예? 어제가 바닥이었구나. 그래 알았어. 좀 이따 이야기하자. 네. 죄송합니다. 이놈이 또 왔네요. 손자가. 뭡니까? 무슨 말 할지 잊어먹었어요.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추세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단계별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뭡니까? 코스피도 주가가 돌아서는 1번 단계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전환선도 아직까지 안 돌아섰고 두 개 만나지도 않았고 구행석변도 아니고 구름이도 아니고 기준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니까 1에서 6번까지 단계 중에서 이제 겨우 1번 단계까지 안 지나서니까 바닥이고 뭐고 말하기는 아직은 성급하다. 바닥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으나 바닥이다 라고도 말하기 어려우니 우리로서는 물증을 기다리면서 기다려보시라. 거칠지 않을 때 어찌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내지는 리스크를 줄여가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다.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시자. 그런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 사면 내일 사면 되고, 그죠? 내일 아니면 모레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꼭 현금을 가지고 뭔가 계좌에 현금이 있는 꼴을 못 부는 분들이 많죠. 그죠? 현금에서는 뭔가 사야 되고, 주식을 안 사면 시장이 뒤떨어질 것 같고, 지금이 바닥 같고, 그래서 계속 사다 보니까 어느새 야금야금 사가지고, 한 사이에 전전에 현금이 많이 남아있다가, 한 사이에 현금이 왕창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더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지 말고, 일단은 조금만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종목은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삼성전자 종목 등등 술 한 잔 마시고, 노래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요. 노래 하나만 듣겠습니다. 잠시만요.